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춰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주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의 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문장의 구조, 마지막 시간으로 병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2개 이상의 한자가
같은 자격으로 나란하게 짜여진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의 성격에 따라서 대등구조, 대립구조, 중첩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이 그 말할 때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해서 나타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이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그 뜻을 명확하게 하게 동시에 강조하는 그 효과를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나 어휘 등을 두 번이나 또 그 이상 반복하거나 이런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문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병렬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병렬 구조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글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구문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등 구조가 있고 대립 구조가 있고 중첩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등 구조는 당연히 서로 똑같은 대립 관계, 대등한 관계, 상보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립 구조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 그리고 중첩 구조는 글자나 표현이 서로 겹치는, 결합하는 이런 관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대등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개 이상의 단어, 그러니까 요소죠. 이게 주종관계, 주술관계나 술목관계나 이거는 주종관계를 많이 나타냈지만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도록 되어 있는 구문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상보관계를 이루는 구문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봅시다. 천지인, 하늘천, 땅지, 사람인, 그러니까 이걸 삼지라고 그러죠. 이 하늘과 땅과 사람, 여기서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사람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천지인이다 하는 것을 대등한 구조에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해 가지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초목, 풀과 나무 서로 대등하죠. 진선미, 진과 선과 미, 어떤 것이 높고 낮고 뭐 더 아름답고 못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대등한 구조. 좌우, 왼쪽과 오른쪽, 동서남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내외, 안과 밖, 중차대, 무거울 중자, 또 차, 큰 대자, 그러니까 무겁고 또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등 구조예요. 이걸 대등 구조에서 중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 뚜렷하다는 것인데 명명백백 그러면 명자가 두 개고 백자가 두 개가 나와서 네가 글자가 이걸 아주 더욱 뚜렷함 강조해서 그 다음에 시각 짧은 시간을 시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더 짧은 시간 그러면 시각각 그 다음에 기묘 이상하고 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더 이상하고 묘한 경우는 기기묘묘 자 이렇게 중첩해서 더 강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같은 대등 구조이면서도 중첩해서 강조하는 대등 구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대립 구조가 있어요.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한자가 같은 자격으로 나란히 짜여져 있는 것이 병렬 구조라고 그랬죠. 이걸 대립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대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물 현상들은 전부 대립하면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 하면 식물, 또 같은 동물이나 식물이다 암컷, 수컷 이게 전부 대립하는 거예요. 또 높고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대립하는 거, 길고 짧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대립 구조라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얘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높고 낮고 하는 이 고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현상 하나하나를 지칭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대립구조를 이루면 금방 나타납니다. 높다, 낮다. 예, 저것은 낮고 이것은 높고 이렇게 대립구조를 형성해 버리면 그게 금방 빨리 이해가 훨씬 빠르게 표현할 수가 있고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말에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방금 말했던 고저, 높을 고자, 낮을 저자, 높고 낮고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죠. 자, 장단, 길고 짧고, 또 강약, 강하고 약하고, 다소, 많고 적고, 대소, 크고 적고, 자웅, 수컷과 암컷, 수컷자, 암컷웅, 아니, 암컷자, 수컷웅, 빈부, 자, 가난할 빈자, 부할 분자, 가난하고 부유하고, 표리, 극과 안,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전부 대립 구조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중첩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첩이라는 것은 겹쳐질 첩자, 포개어 놓다, 겹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첩 구조를 지닌 구문은 다른 말로를 첩어라고도 해요. 근데 동일한 글자를 중복되게 결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뜻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어조를 또 고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봅시다. 장장. 자, 긴 장자 하나만 가지고도 길다는 뜻이 있는데, 예, 두 개를 겹쳐 놓으면 아주 매우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장, 길고 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뭐 보통 장장 추야 그러면 길고 긴 추야 가을밤, 예? 이런 식으로 그 가을밤이 매우 길고 지루하다 뭐 어디 그래서 누군가 임을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데도 문장이 많이 나오죠. 이럴 때 이 중첩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당. 자,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하다. 이 떳떳할 당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아주 떳떳한 모습을 말했을 때 당당, 당당하다. 염, 생각할 염인데 짧은 시간 생각하면 염이지만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면은 염이 되는 거예요. 분, 자, 떠들썩하고 뒤숭숭한 것을 분. 자, 울을, 그냥 울적하다 하고 하나만 쓰면 되는데, 울을 하면은 매우 답답하고 울적하다는 뜻이 되겠죠. 가가호호, 집 가자가 두 개가 있고, 집 호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한 집마다 가가호호. 이런 식으로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건 사람 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예, 이러한 구문은 항상 그 붙어 있는 상태로 쓰기 때문에 각 글자 뜻을 따로따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강조된 뜻으로 이제 풀이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한문의 가장 문장 구성 요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인 구문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기능을 하나씩 우리가 알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 어려운 한문도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 하고 끈기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